안녕하세요. 소비연금 이야기의 이예숙입니다. 오늘 얘기는 퓨처 셀프, 진실 3,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반드시 미래의 나와 만나야 한다.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새벽 독서 351일째. 외부 첫 사업 설명을 마쳤다. 1시간 반 강의를 준비하며 과거의 나와 만나다. 20년 전, 10년 전의 미래가 오늘이다. 100년 라이프 스타일과 퓨처 셀프 두 권의 책을 인용해 강의안을 만들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묻는다.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고 싶었다. 20년 전의 나와 현재의 내가 연결되다. 나의 생각이 맞을까? 수도 없이 질문하고 공부하고 실수와 성공을 반복하며 오늘에 이르다. 엊그저께 소비연금 얘기 21년째 억대 연봉을 그걸 하면서 제가 요 사진을 이용했습니다. 퓨처 셀프 진실 3. 미래의 나는 피 부는 사람이다.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기도 하고 치명적인 적이 되기도 한다. 시간은 쌓이면 쌓일수록 나를 성장시키거나 혹은 내 미천을 다 드러내게 한다. 피리 부는 사람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응보의 대가라는 말은 내가 저지른 방종한 행위의 대가로 고통을 받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중세시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전설에서 이 말이 기원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하멜른의 쥐떼가 들끓어 전염병이 창궐했고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돈을 주면 쥐떼를 없애주겠다고 제안했다. 시민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나이는 피리를 불어 쥐떼를 도시에서 몰아냈지만 시민들은 돈을 주지 않았다. 사나이는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피리를 불어 시민들의 어린 자녀들을 유인한 뒤 언덕에 영원히 가두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내린 의식적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생긴 결과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내린 의식적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내린 결과이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미래의 나이고 피리 부는 사나이는 반드시 현재의 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 내 앞에 놓여있는 선택권은 딱 하나. 대가를 언제 얼마나 치를 것인지 결정하는 것뿐이다. 이건 제가 1g의 고통과 1톤의 행복 14년 전에 쓴 책입니다. 지금 매일 견디는 훈련의 무게는 몇 g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하게 될 후회의 무게는 몇 톤이다. 지금 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몇천 원이라면 나중에 후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십억 원이다. 이 원칙을 항상 떠올려라. 그럼 미래의 나에게 훈련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후회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현재의 나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날마다 미래의 나에게
훈련의 비용을 지불하고 끊임없이 투자하면 엄청난 혜택을 얻는다. 반대로 미래의 나에게서 건강, 배움, 재정, 시간을 빌려와 현재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빚이 계속 쌓이면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과를 불러오고 이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미래의 나에 대한 투자, 미래에 내가 갚아야 할 비용. 모든 행동은 미래에 내가 갚을 비용 아니면 미래의 나에 대한 투자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식적으로 현재의 행동을 선택하는 게 바로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배움, 건강, 인간관계, 경험 등 구체적인 일에 의식적으로 투자할 때마다 미래의 나는 점점 성숙해지고 유능해지며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된다. 내가 투자한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쌓이고 쌓여 미래의 나에게 복리를 안겨주고 미래의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복리는 세계 불가사의의 하나이다.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복리로 돈을 번다.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현재의 내가 치른 값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미래에 얻는다. 복리 효과는 작은 변화가 모여 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걸 보여준다. 복리는 내 선택들이 모여 불러오는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보여준다. 인생에서 나는 뿌린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된다.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복리로 늘어난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좋은 결과 혹은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 좋은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오늘 당장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만 또 한 권을 읽고 또 한 권을 읽으며 지식과 통찰력이 차곡차곡 쌓이고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나는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와 결과를 맞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건데 이 모든 건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에서 비롯된다. 미래의 나는 현재 내가 하는 행동이 복리로 늘어난 결과물이다.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다. 그 크기와 잠재력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미래의 나의 잠재력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현재의 나에 대한 가치를 즉시 높일 수 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씨앗 하나가 미래의 나에게는 거대한 떡갈나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회사나 흐름이 될 수도 있다. 복리에는 빠른 성장,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지금의 내가 씨앗 하나를 뿌리면 미래의 나는 한 그루의 나무 이상의 것을 얻게 된다. 나무 한 그루를 심고 나니 좋아서 또 한 그루를 심고 또 한 그루를 심다 보니 나무들이 자라서 과수원이 되고 숲이 된다. 과수원과 숲의 규모가 커지면 미래의 나는 토지와 농업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농장은 해마다 수백만 명의 식량을 생산하게 된다. 이 모든 건 처음에 심은 하나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한 달에 5만 원씩 주식을 투자한다고 해보자. 첫 달에는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6달 뒤에는 30만 원이 된다. 행동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데
매달 5만 원씩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 나는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갖게 된다. 자신감은 먼저 번에 했던 행동을 통해 얻는 부산물이다. 작은 성공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 자신감이 상승하고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더 폭넓게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의 내가 30만 원을 벌었으니 미래에 나는 300만 원도 벌 수 있을 거야. 지금의 내가 300만 원을 벌었으니 미래에 나는 3억 원도 벌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이 커지면서 동기 역시 커진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시야가 점점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럼 가슴 뛰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동기에 불이 붙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전혀 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돈을 투자하는 걸 꺼린다는 것도 문제다. 이왕 투자할 바에는 큰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큰 목표를 최대한 작은 단위로 잘게 나누는 게 목표 달성의 핵심이다. 다들 사람들이 나를 풋내기나 초보자로 볼까봐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돈을 투자하는 걸 꺼려한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상관없으니 미래의 나를 위한 작은 투자를 시작하라. 저도 하이리빙 사업 처음에 4,300원으로 시작했거든요. 2만 원을 내고 책 한 권을 사고 체육관에 가서 30분 동안 몸을 단련해라. 미래의 복리를 일으키고 싶은 모든 분야에 작은 것을 투자하기 시작해라. 박사과정 첫 해였던 2015년에 나는 전문 작가의 길에 뛰어들었다. 출판 에이전트 전문 작가들과 상담한 후 책을 내려면 먼저 내 글을 읽어줄 독자들을 늘려야 한다는 걸 알게 됐고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다. 존 모로가 개설한 198달러 가격의 온라인 강좌도 찾았는데 그때까지 나는 이 정도로 큰 돈을 나에게 투자한 적이 없었기에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나서야 강좌를 구매했다. 눈에 확 띄는 제목 쓰는 방법과 글의 구조 그리고 포브스나 사이칼리지 투데이 플랫폼에 내 글을 올리는 방법들을 강좌에서 배웠다. 글쓰기 강좌에 투자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 강좌를 듣는 데 돈과 시간, 노력을 들인 결과 나는 블로그 글쓰기에 전념하게 됐고 블로그 글쓰기에 전념한 결과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실제로 글쓰기 실력도 많이 늘었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높은 복리로 돌아온다. 어떤 일에 투자를 시작하면 그 일에 전념하게 되고 그 일에 전념하면 결과를 얻는다. 투자야말로 비전과 목표를 더 적극적으로 더 크게 세우는 방법이다. 나에게 투자하기 시작하면 더 큰 비전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내 정체성도 함께 변한다. 내가 가장 전념하는 곳에 내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연구 끝에 성공한 사업가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걸 증명했다. 물론 초보 사업가들 역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자신이 그 임계점을 돌파할 거라고는 믿고 있지만 월급 받는 피고용인 신분에 안주한 사람은 결코 그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은 사업가가 되겠다는 목표에 100% 전념하는 순간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정체성의 전환이고 그 결정적인 순간은 대개 사업에 재정적 투자를 할 때 시작됐다. 한 고등학생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평생 모은 돈
1,000만 원을 투자해 친구와 함께 신발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 화물 트럭이 그의 집에 배달해 놓은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현실의 무게를 느꼈고 그 즉시 정체성이 바뀌었다. 그는 사업가로 성공하겠다는 목표에 집중했다. 우리는 모든 돈을 신발에 쏟아부었어요. 성공이냐 실패냐 둘 중에 하나였죠. 죽을 각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몹시 두려웠습니다. 신발을 팔아야 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신발을 그냥 치워버리고 돈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나는 사업에 투자했고 이제는 그 사업을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고 동료들을 대하는 리더십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는 투자함으로써 전념하게 됐고 그 다음 정체성이 바뀌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대담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성공했다. 투자를 하기 전에는 100%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에 집중이 분산됐지만 투자를 한 다음부터는 그는 하나의 목표에만 온전히 전념했다. 새로운 일에 전념하면서 그의 정체성은 그 일에 맞게 달라졌고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행동 역시 달라졌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비전을 크게 세우는 방법이다. 큰 비전을 세울 때 정체성과 행동이 변한다. 현재 잠재력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투자이다. 투자를 통해 당신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다. 미래에 대한 세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피리 부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나에게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고 점점 더 크게 늘려가라. 그러면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많이 고마워할 것이다. 마무리. 첫 외부 사업 설명. 줌 강의하며 시간의 대가와 보복의 고통이 맞다. 모두가 복리다. 성공도 복리, 고통과 아픔도 복리. 성공과 실패자의 차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시간도 돈도 인생도. 그럴 때 최선을 다하고 임계점을 맞이할 수 있다. 여기서 정체성과 목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이 복리로 이어진다. 나 자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내 안에 잠자는 거인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1g의 고통과 1톤의 행복. 4,300원에서 시작한 억대 연봉 22년. 미래의 나, 진실.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미래의 나는 오늘 이 시간 블로그 쓰고 이렇게 보이스 트레이닝 한 것도 나중에는 복리로 되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